콤마 접속사절, 추가 설명 접속사절이라는 걸 볼까요? 자, 이거는 이거를 읽어보면 우리말의 어감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거를 보면 왜 누나가 외박을 했는데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말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이 문장 안에 녹아 있어요. 이렇게 저번에 독서실 안 가고 PC방 간 거 누나한테 들켰는데 누나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엄마 아빠한테 누나 외박 간 거 말하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유가 안에 녹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유가 이렇게 바깥에 존재하는 거예요. 외부에. 뭐 크게 의미상의 차이는 안 나지만 말하는 사람의 의도성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을 영어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거는 영어에서 자주 보는 거죠.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문장 안에 녹아있는 형식으로. 근데 이거는 문장 밖에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이렇게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죠. 그 문장을 보면 알아요. 이걸 보면, 비교를 해보면.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영어에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자, 주어 동사를 이렇게 써준 다음에 컴마를 찍어주면 돼요. 컴마를 찍어주고 접속사를 연결하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 문장 구조는 똑같죠. 그래서 이걸 추가 설명 접속사절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걸 보고 나서 이것과 컴마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해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약간 차이가 나듯이 컴마를 찍어주고 안 찍어주고는 그 쓴 사람의 의도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것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컴마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주저로 사건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황이나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이거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 나는 라면을 좋아하지 않아. 그런데 때때로 나는 선택 여지가 없어. 아무것도 없을 때 말이지. 먹을 것이 그것을 제외하고. 이렇게 해서 앞에서 라면을 안 좋아하는 애가 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그럼 뭐겠어요? 언제 먹어야 되는지 설명을 해줘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 자, 현주는 산다. 학교 근처에. 그러나 그녀는 절대 집에 바로 가지 않는다. 수업이 끝난 후에. 그런데 오늘은 그녀가 집에 일찍 간다. 그러면 바로 뒤에 나올 말은 뭐겠어요? 뻔하죠. 왜 그러는지. 왜냐하면 아빠가 집에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출장에서 충분히 이유를 나중에 설명해 줘서 그 작가의 의도성, 즉 왜 집에 일찍 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자, 너는 원하냐? 네 차를 돌려받기를. 좋아, 내가 네 차를 돌려주지. 자, 영화라 치면 보통 나무차를 빼앗아간 거죠. 그럼 사채업자라든가 조폭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순순히 돌려줄 수가 없잖아요. 돌려줄 사람들도 아니고. 자, 뒤에 보세요. 만약 네가 내 돈을 3시간 안에 돌려주면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접스럽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런 상황 가능하죠. 자, 내가 오늘 너 도와줄 시간 있을 것 같아 해놓고 뒤에 가서 정확히 언제 도와줄 시간이 되는지 추가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의사를 본 후에 말이지, 즉 병원 갔다 온 후에 말이지 라고 하고, 그러면 또 그 뒤에다가 점심시간 후에 의사가 나를 만나길 원해. 그러니까 적어도 2시라든가 2시 이후에 가능하겠다 라고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즉 어감상의 내용상의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의도성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다음에 펜을 쓰게 되면, 또 because, 아무튼 이런 종속 접속사를 쓰게 되면 이거를 꾸미는 해석을 하지 마세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꾸미는 해석을 하면. 근데 이렇게 서술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이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뭐 크게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자면 작가의 의도성, 말하는 사람의 의도성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추가 설명 접속사절이라고 합니다.